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5년 3월 12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발전하는 우리 신통일한국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통일 한국의 이념과 비전 중 국제정세의 변화와 신통일 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그야말로 달라지는 국제정세입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매입하지 않고도 차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이날 백악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합의와 전후 구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문답을 하며 가자지구를 미국의 권한 아래 둘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가자를 무슨 권한으로 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권한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이 일에 세금은 쓰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자지구를 살 이유가 없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즉 가자지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200만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해 해양 휴양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도 한 나라인데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3년째입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에 의해 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를 입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의 미 외교 정책 기조를 뒤집고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문제를 놓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편을 들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침공해 온 러시아가 제시한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럽 동맹국들에는 더 이상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지원하리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행보는 푸틴에 대한 지지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미국이 새로운 외교 전략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그저 개인적인 감정이나 푸틴과의 친밀감에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갖는 우리의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은 셋국지 같은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뿌리는 하나인 세계 3대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종교학자들은 이 세계 3대 종교의 셋국지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족의 뿌리가 하나인 조상 즉 아브라함이 같고 경전 즉 모세오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 3대 종교를 모세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와 같습니다. 이 세 꼭지가 같지만 서로의 민족은 원수시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한계점은 철학과 정책 이념과 종교적 신앙심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경천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종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을 중심한 참사랑에 대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입니다. 뿌리는 하나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이지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스라엘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가자 지역의 하마스 단체에서 그동안 뭉쳤던 갈등과 현재의 정치적 입지 조건을 내세우기 위한 시도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서 크게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요, 좁게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강경파인 시아파의 한 조직으로 볼 수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 등이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집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한나라의 분열과 내분의 결과는 전쟁과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은 요즘 내분이 끝이질 않았습니다. 극우 세력과 야당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등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황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야, 보수, 진보, 국민 모두 참혹한 꼴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2년여 전부터 전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강하다는 모사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횡적으로 가자 지구를 자동차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 그 좁은 땅에 지하경도로 500km 길이 터널 지하망이 확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력은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보수와 진보 여야 갈등 속에서 어떻게 매일 점검은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마스의 배후 시아파와 수니파나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등 모두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종교입니다. 하나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전쟁을 끝내야 되고, 북한 정부는 전쟁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굶주림 속에서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주는 교훈이고,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주는 일면의 교훈도 있을 것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남북통일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신통일 한국을 이루고 사회 안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 한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신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문명입니다. 하나님적 문명입니다. 신문명 개벽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을 미지의 사실로 덮어 놓았습니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공개시켜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부자관계입니다. 부자일체는 한 몸을 말합니다. 부부일신도 한 몸을 말합니다.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 딸은 형제가 일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입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입니다. 3대를 중심 삼고 이것이 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3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경 561쪽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 대안, 이 휘호를 보시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고무술 중상문화를 일삼는 무리배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거나 바르게 인도하시어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종교, 하나의 국가임을 아시고,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2025년 3월 10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